자, 남은 학기 일정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13주차는 오늘 이번 영상 같은 경우 사다리 문제 풀이를 같이 하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시간 복잡도 지난주 배웠던 내용에 대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또 지난번 실습 문제도 같이 풀이하는 시간 갖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코딩 테스트 실습을 이번 수요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다음 주 14주차에 기말고사를 필기와 실기로 나누어서 필기는 14주차, 실기는 15주차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소는 10115호, 네, 1층 115호에서 원래 수업 시간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필기는 그동안 배웠던 내용, 그 중간고사 이후 배웠던 내용들 준비해서 치르면 되겠고요. 실기도 뭐 같은 범위입니다. 그래서 그 같은 범위 내에서 실제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그 맨 첫 번째 중간고사 때 노트북 가지고 와서 실기로 봤던 것처럼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좀 더 자세하게 다음번에 이야기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필기 시험에 대해서 이번 주 일주일 남았으니까 네, 잘 준비하도록 하겠습니다. 6월 3일은 공휴일인데 이때는 별도의 뭐 영상이나 네, 수업은 없겠습니다. 대신에 이 6월 3일 날 못한 14주차 B 수업에 대해서는 16주차 A 때 보강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16주차 A의 수업은 6월 15일인데 희망자만 참석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기말고사에 대한 뭐 점수 확인이라든가 뭐 또 설명이 필요한 부분은 그날 네, 필요한 사람 참석해서 들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별도로 출석에 반영되지는 않겠습니다. 15주차에는 기말고사 실기만 있는 거고요. 그래서 6월 8일에는 수업이 없고 6월 10일에만 시험만 있겠습니다. 사다리 문제를 같이 풀이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문제를 어렵게 느꼈던 학생들이 많이 있었을 것 같은데요. 뭐 사실 여러분들이 그동안 뭐 컴프라든지 아니면 다른 코딩 과목에서 과제할 때 풀어봤던 문제들에 비해서는 생각을 좀 많이 해야 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그랬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사실 뭐 모든 게 다 그렇지만 좀 도전적인 걸 해낼 때 이렇게 실력이 듭니다. 코딩도 그러하다고 생각이 들고요. 아마도 여러분들이 태어나서 작성한 코드 중에서 가장 긴 코드였을 것 같습니다. 이번 문제를 뭐 혼자 오롯이 다 푼 사람도 있었을 것 같고요. 혹은 뭐 도움을 받으면서 해결한 사람도 있었을 텐데, 뭐 혹은 또 다 완전하게는 풀지 못했던 학생도 있었을 것 같은데, 다 좋습니다. 고민하는 만큼 또 여러분들 실력이 늘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이런 류의 문제를 풀 때는 문제를 조각조각 쪼개는 게 중요하다라고 설명했었는데요. 아마도 처음 이 문제를 설명하는 걸 들었을 때 내가 어떻게 저렇게 좀 복잡한 문제를 풀 수 있으려나 막막해 보였을 수도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런데 이 문제의 설명을 자세하게 좀 들여다보면은 먼저 사다리를 생성하는 부분이 있고 또 초기 사다리를 출력해 주는 부분이 있고 또 사다리 번호를 선택하는 부분이 있고 사다리 타고 내려오는 부분이 있고 또 마지막으로 최종 결과물을 보여주는 부분이 있겠구나. 물론 이제 이번 과제에서는 좀 가이드 차원에서 마치 힌트처럼 이 메인 메소드에서 메소드별로 방금 설명한 그 각 부분들을 모듈화 시켜놨지만 이렇게 메인 메소드를 제시해 놓은 게 없다 하더라도 향후에는 여러분들이 이런 류의 좀 큰 규모가 있는 그런 문제를 풀 때 어떻게 좀 조각조각 낼 것인가 하는 거를 스스로 설계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게 되면은 이 다른 사람과의 협업도 얼마든지 쉽게 가능해지겠죠. 뭐 나중에 회사 가서 이렇게 일 처리를 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일 잘하는 사람은 일을
잘 체계화시켜서 구조화시킬 수 있는 그런 사람인 거죠. 그러면 이제 각계격파가 쉬워집니다. 일잘러가 되는 거죠. 뭐 회사 일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뭐 공부할 때도 마찬가지죠. 뭐 뭔가 해야 될 일들, 뭐 좀 막연해 보이는, 막막해 보이는 시험 공부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두가 잘 안 나는 일들을 어떻게 체계적으로 소분하느냐가 일의 효율에 큰 영향을 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코딩을 하다 보면은 이제 그런 역량을 자연스럽게 습득하게 됩니다. 이미 과제를 하면서 고민했었을 텐데요. 주요 고민 포인트를 같이 되짚어 보면서 논의할 만한 내용을 다뤄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마주한 고민스러운 부분은 임의의 형태를 가진 사다리를 만드는 것이었으리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만들어야 될 사다리가 매번 그 모양이 달라진다고 했고, 그 달라지는 포인트는 그 한 행당, 이 가로막대기가 세 개가 들어갈 수 있는데, 이 조합이 어떻게 될 거냐에 달려 있었습니다. 아주 단순하게 생각해 보면, 뭐 가로막대가 뭐 있냐 없냐라고만 보면, 그냥 0과 1 두 가지네? 그러면 그냥 랜덤 함수 써서 뭐 있거나 말거나로 하면 되지 않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문제에서 제약 조건이 있었죠. 그러니까 두 개가 가로막대기 두 개가 좌우에 배치되면 안 되는 게 문제였죠. 그래서 1, 2, 3번 막대 가능한 자리 중에서 1번과 2번이 동시에 있으면 안 되고 또 2번, 3번이 같이 있어도 안 되고 1, 2, 3번 동시에 있어도 안 됐죠. 그래서 이거를 조건식으로 만들기에는 사실 이제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오히려 단순하게 그러면 역으로 생각했을 때 그럼 사다리로서 가능한 모양은 그럼 몇 가지나 되는가 생각해 보면 의외로 이렇게 무궁무진하지 않았죠. 왜냐하면 있다 없다 그게 세 자리니까 2의 3승 총 8가지죠. 근데 세 가지가 불가능하다고 했으니까 그러면 5가지가 남겠죠. 그래서 여기 슬라이드 아래쪽에 보이는 것처럼 총 5가지 모양만 생성시킬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문제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은 총 5가지 중에 하나의 모양으로 임의로 생성만 시키면 그리고 이거를 총 10개를 생성하게 되면은 임의의 사다리 모양을 만들 수가 있는 거죠. 이걸 생각해 내는 게 좀 첫 번째 그 난관을 해결하는 그 과정이었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 고민할 부분이 사다리를 내려오는 부분이죠. 총 10개 행을 내려와야 되니까 어찌됐든 반복문을 써야 될 텐데 일단 10개 행을 내려오는 건 바뀌지 않기 때문에 이건 for문으로 10번 반복하면 되겠죠. 그럼 그 사다리 간의 이동, 그 좌우 이동하는 건 반복문이 필요하냐? 좌우 이동은 왼쪽으로 가거나 오른쪽으로 가거나 아니면 그냥 내려오는 거겠죠. 그럼 이건 조건문으로만 짜면 되는 거지 반복은 필요가 없겠다는 결론을 내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리고 내려오는 과정에서 처음 입력받은 사다리가 몇 번인지 그 값이 이제 좌우 이동을 하게 되면서 이동할 때마다 바뀌어야 되겠죠. 업데이트가 되면서 현재 몇 번째 사다리 위에 있는지를 기억할 수 있도록 변수를 활용해야 되겠습니다. 그리고 옆칸으로 그러니까 사다리의 옆줄로 이렇게 이동을 하게 되면 별표를 그 가로막대 사다리하고 그 옆에 칸까지 별표로 이렇게 두 개를 다 바꿔줘야지만 여기 그림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그 이동하는 궤적이 이 별표로 잘 찍혀질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과제 수행하면서 좀 어려웠을 법한 그런 부분들 같이 이야기 나눴고요. 여러분들이 이제 그 코딩 입문자는 아니고 특히 자바의 입문자는 아니고 왜냐하면 이번 학기까지 컴프 포함해서 두 학기를 이제 배우게 된 거기 때문에 대략 자바의 중급자 정도는 됐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게 되면 이 코드의 결과만 잘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드 자체를 좀 잘 작성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코드를 잘 짠다라고 하는 거는 보다 더 간결하게, 그러니까 소위 좀 지저분하지 않고
고급지게 코드를 짤 줄 알아야 됩니다. 되게 이렇게 잘 짜여진 코드는 이 전체 길이가 훨씬 줄어들게 마련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최대한 생각을 많이 해서 코드를 작성해야 되고요. 특히 이제 조건식을 세울 때 어떻게 하면 보다 더 간결하게 만들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 메소드를 쓰는 것도 이 코드를 고급지게 만드는 방법 중 하나입니다.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는 캐릭터 2차원 배열을 썼는데 그러니까 이제 한 행만 놓고 보면 캐릭터들의 나열이죠. 그러니까 문자들의 나열이죠. 그 문자가 나열되어 있다라는 거는 그걸 모아놓고 보면 그게 사실 그 문자열이죠. 스트링과 똑같죠. 그래서 문자열을 문자들의 배열로 바꿔주는 메소드가 이 자바에 존재합니다. 사실 자바에는 이제 문자열 그리고 또 문자를 다루는 메소드들이 다양하게 많이 있는데 특별히 이번 과제에서는 여기 슬라이드에서 보여지는 것처럼 toCharacterArray라고 하는 이런 메소드를 쓰면 좀 더 간결하게 코드 작성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따가 코드를 직접 보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 배웠던 시간 복잡도의 개념이 아직은 낯설어서 리뷰하는 시간을 가지면서 개념을 다시 잘 다지고자 합니다. 시간 복잡도라는 것은 알고리즘이 얼마나 우수한 성능을 보이는지를 나타내는 지표가 됩니다. 일반적으로 어떤 코드의 성능을 측정하려면 실제 스탑워치로 시간을 재면 가장 좋고 확실할 것 같은데 그렇게 하기란 제한이 따릅니다. 이유는 수행 시간은 컴퓨터의 성능에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슈퍼컴퓨터를 쓰게 되면 복잡한 계산도 아주 빠르게 처리가 될 거고요. 반대로 성능이 떨어지는 컴퓨터면 그 코드의 알고리즘이 아무리 효율적이라 하더라도 시간이 오래 걸릴 테니까요. 그래서 대안이 그 입력 크기를 n으로 일반화해서 이 코드의 연산 횟수가 얼마나 되느냐를 계산해서 구하게 됩니다. 물론 이것도 아주 정밀하고 정확한 비교는 될 수가 없습니다. 대안으로서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일반적으로 프로그램은 반복문과 조건문으로 구성이 되는데 반복 연산을 많이 할수록 느려집니다. 그런데 조건문에 해당되는 어떤 특정 조건에 따라서 반복문이 일찍 끝날 수도 있고 늦게 끝날 수도 있죠. 자, 예를 들어서 여기 슬라이드에 나온 것처럼 어떤 숫자의 배열에서 특정 숫자를 맨 앞에서부터 차례로 찾아가는데 만약에 맨 앞에 그 수가 있으면 한 번만에 결과가 나오겠지만 맨 뒤에 있으면 n번만큼 확인을 해야 결과를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서 그 알고리즘이 어떤 성능으로 문제를 처리할 수 있느냐를 기준으로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기 때문에 말하자면 이제 최악을 가정해서 이야기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지금 이 예시에서는 n이 시간 복잡도가 되는 거죠. 연산 횟수의 항이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제 최고차항만 남긴다고 했습니다. 아래쪽 예시를 보면 3x제곱 플러스 5x 플러스 6 3x제곱 같은 경우는 x제곱이고요. 5x는 x 그리고 6 같은 경우 그냥 상수가 되겠죠. 그러면 이제 x보다는 x제곱이 그 항이 높기 때문에 빅 O로 표기하게 되면 빅 5의 x제곱이 되겠습니다. 아래쪽은 x 플러스 로그 x죠. 이런 경우에는 로그 x보다는 x가 항이 높기 때문에 그러니까 항이 높다는 것은 그 큰 숫자가 들어왔을 때 예를 들어서 x가 10만이라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x는 그냥 그대로 10만이고요. 로그 x 같은 경우는 로그 10만이면 물론 이제 보통 로그 할 때 아래 그러니까 밑을 2를 많이 쓰는데 밑을 그냥 10이라고 편의상 하면 10만 같은 경우는 10의 5승이 되겠죠. 그러면 로그 10에 10만이면 5가 되는 거죠. 그래서 10만 플러스 5, 10만이 5보다 훨씬 크기 때문에 5의 빅 5의 x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항이 복수개 여러 개인 경우에는 이 최고차항을 찾는 게 중요하겠습니다.
자, 함수 비교 그래프입니다. 어떤 항이 최고차항인지를 판단하려면 각 함수가 어떤 식으로 증가하는지를 이제 알고 있는 게 필요하겠죠. 가장 덜 증가하는, 가장 느리게 증가하는 게 로그 함수입니다. 로그 x 같으면 아까도 로그 10만이라 했는데 밑이 10인 경우 5밖에 안 되죠. y는 x에 비해서도 아주 서서히 증가를 하게 됩니다. y는 x보다 조금 더 빠르게 증가하는 게 이 x에다가 로그 x를 곱한 거죠. x가 아주 낮을 때, 그러니까 밑보다 작은 숫자일 때는 x 로그 x가 x보다 더 천천히 증가하지만 이 밑보다 조금씩 커짐에 따라서 점점 더 y는 x 로그 x가 훨씬 더 빨리 증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거보다 역으로 더 급격히 증가하는 것은 이제 지수 함수죠. 그래서 y는 x제곱, 뭐 x의 3승, x의 4승 올라갈수록 더 빠르게 증가하고요. 그리고 2의 x승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x가 이제 지수에 위치하게 되면 더 빨리 증가하게 되고요. 그리고 그거보다 더 빨리 증가하는 것은 팩토리얼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뭐 팩토리얼은 그렇게 자주 등장하진 않고요. 주로 그 아래쪽에 지수 함수나 네, x 로그 x 이런 것들이 좀 자주 등장하는 그래프가 되겠습니다. 자, 그럼 시간 복잡도를 계산하기 위해서 여러 항을 고려해야 되는 그런 문제에 대해서 여기 예시 코드가 나와 있습니다. 자, 예시 코드를 보면 메인 메소드에서 솔루션이라는 메소드를 호출하고요. 이 솔루션 메소드 안에는 방법문이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가 들어있죠. 자, 맨 처음에 이중 반복문이 나오고요. 그 다음 반복문이 또 세 개가 더 나옵니다. 자, 이런 경우에는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를 결정하는 최고차항을 찾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럼 맨 첫 반복문부터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바깥쪽 i 반복문 같은 경우는 n까지이고요. 그 속에 있는 j 같은 경우 또 n까지죠. 그러면 이 반복문은 n 곱하기 n의 제곱이 되겠죠. 자, 그 다음 반복문 i는 0부터 n까지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이거는 그냥 n이겠죠. 네, n이고요. 그 다음 반복문 i가 0부터 2n까지죠. 그러면 그 복잡도의 크기가 2n일 텐데 앞에 2는 그냥 상수기 때문에 무시해버리고 결국 5의 n이 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랑 세 번째 반복문은 사실 시간 복잡도 측면에서는 동일하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맨 마지막 반복문은 총 5번, 0, 1, 2, 3, 4, 5번 반복문인데 이거는 상수기 때문에 그냥 무시해도 되겠죠. 그래서 가장 높은 거는 이제 맨 첫 번째 반복문 n제곱. 그래서 이 코드의 시간 복잡도는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또 다른 예시입니다. 수업 시간에도 살펴보긴 했습니다만 이중 반복문 i는 1부터 n까지, j는 1부터 i까지 이중 반복문. 이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으로 우리 별짓기 했던 것처럼 삼각형 모양으로 반복이 된다. 그래서 전체 n 곱하기 n, 그러니까 정사각형, 한 변이 n인 n 곱하기 n 정사각형의 면적은 n제곱인데 이건 별표, 삼각형이기 때문에 2분의 n제곱이 된다. 결국 2분의 1 n제곱이기 때문에 n제곱과 동일하다. 이렇게 배웠었는데요. 조금 더 자세하게 그림으로 나타내 보겠습니다. 오른쪽 그림처럼 별표가 이렇게 삼각형 모양으로 찍히게 되겠죠. 별표에서 별 하나가 한 번 반복한다는 의미이기 때문에 맨 첫 번째, 그러니까 i가 1일 때는 j도 1부터 1까지 한 번 반복하고요. i가 두 번째가 됐을 때 그러면 j는 1부터 2까지. 그래서 i가 n이 되면 j도 1부터 n까지 변화되겠죠. 그러면 그렇게 말하면 오른쪽 그림처럼 한 번, 두 번, 세 번에서 n번까지 저걸 다 합친 숫자가 결국 이 이중 반복문의 그 반복 횟수가 되겠죠. 그러니까 1부터 n까지 더한 값이나 똑같아집니다.
이 값은 예전 고등학교 때 아마 수열 배웠을라나요? 예, 1부터 n까지 합은 2분의 n 곱하기 n 플러스 1. 이게 이제 공식이죠. 그래서 이거는 0.5n 제곱 플러스 0.5n이 되고요. 최고차항은 0.5n 제곱이 되고 0.5는 어차피 무시가 되니까 n 제곱이 이 이중 반복문의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네, 지난주 실습 문제를 같이 풀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실습 문제 1, 2, 3, 4번 같이 보겠습니다. 1번은 그냥 5의 비고의 n이죠. 좀 쉬운 문제였고요. 2번에서는 반복문이 i가 i 곱하기 3으로 늘어납니다. 그러니까 i가 처음엔 1이었다가 3이었다가 9였다가 27 이렇게 쭉 늘어나죠. 아주 급격하게 늘어납니다. 근데 그 말은 이 함수의 그러니까 이 반복문, 2번 반복문의 반복 횟수가 아주 급격하게 줄어든다는 의미가 되죠. 네, 그래서 이 경우에는 이게 시간 복잡도가 빅5의 로그 n이 됩니다. 물론 이제 엄밀하게는 로그 3의 n인데 보통 밑에 그 숫자는 그냥 생략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로그 n이 되겠고요. 자, 3번 문제. 3번 문제는 i는 0부터 n-1까지, j는 0부터 n까지이죠. 여기 뭐 등호가 위쪽은 안 들어가고 아래쪽은 들어가 있는데 그래서 뭐 n제곱 플러스 n에 수렴을 하겠죠. 근데 어차피 최고차항만 고려하면 되니까 이 경우에 그냥 비고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자, 4번 같은 경우는 i는 n회, j는 i회, k는 100회가 되죠. 상수는 무시되니까 이 k 반복문, k 이 포문은 이제 무시하면 되겠고요. i하고 j의 반복문만 고려하면 되는데 이 경우에는 삼각형 모양이 되죠. 그래서 비고의 n제곱이 되겠습니다. 5번 문제 같은 경우는 문제가 너무 좀 난해했다는 걸 나중에 좀 파악이 돼서 요거는 그냥 기억에서 지워버리세요. 네, 5번 문제는 지워버리고 5번의 2번 문제를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자, i는 1부터 n까지인데 i가 2씩 증가하기 때문에 요거는 로그 n으로 생각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그 속에 들어가 있는 j 같은 경우는 0부터 n까지 있기 때문에 요거는 n이 되겠죠. 그래서 n 곱하기 로그 n, 비고의 n 로그 n이 이제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6번 같은 경우는 i, j, k인데 k가 1부터 j까지 그리고 k가 2씩 늘어나기 때문에 2배가 계속 되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로그 n에 수렴을 하겠죠. 그러면 i하고 j는 각각 n이기 때문에 n 제곱 곱하기 로그 n이 되겠습니다. 7번은 i는 0부터 n까지 그리고 j는 0부터 10까지이기 때문에 0부터 10까지는 무시해버리면 되겠고요. 그냥 비고의 n이 시간 복잡도가 되겠습니다. 개인톡 과제에 대한 설명이 되겠습니다. 15주차 A 때까지 제출하면 되겠습니다. 15주차에는 A에는 수업이 없고요. B에는 기말고사, 실기 기말고사가 있다라고 했죠. 그래서 15주차 A 때까지 제출을 하면 되겠습니다. 마지막 개인톡 과제가 되겠네요. 문제가 조금 복잡해 보이는데 실제로 문제는 단순한 편입니다. 그렇게 어려운 문제도 아니고요. 네, 진짜 난이도가 높은 문제는 아니고요. 사다리에 비하면 훨씬 쉬운 문제입니다. 자, OX 문제의 답안이 저렇게 있죠. OOXX 이렇게 쭉 있는데 O는 맞춘 거고 X는 틀린 겁니다. 문제를 맞추면 그 문제의 점수까지 연속되어 있는 O 개수만큼 점수가 됩니다. 그래서 얘를 보여주고 있는데 세 번째 줄에 OOXXOXXOOO의 점수는 첫 번째 거는 O가 처음 나온 거니까, 그러니까 처음 맞춘 거니까 1점이고요. 그 다음 O는 OO니까 두 번째 맞춘 거죠. 그러니까 2점이 되고요. 그 다음 X는 다 틀린 거니까 0.0점.
그리고 O가 하나 나왔을 때 이거는 그냥 1점이고요. 연속된 게 아니니까 1점이고, 그 다음 X는 0점, 또 X는 0점. 그 다음에 O가 3개가 붙어 있죠. O가 붙어 있는데, 그런 경우는 첫 번째 O는 1점, 그 다음 건 2점, 그 다음 건 3점. 그래서 여기 나온 점수를 쭉 더하면 10점이 됩니다. 네, 그래서 OX 퀴즈의 어떤 결과물을 줬을 때 그것에 대한 점수를 이런 규칙을 통해서 계산해서 구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을 작성하면 되겠습니다. 실제 이제 코딩 테스트에서 문제들이 이렇게 서술식으로 쭉 길게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익숙하지 않으면 그냥 그 문제 자체에 그 좀 압도당하거나 좀 당황할 수가 있는데, 사실 이렇게 찬찬히 뜯어보면 이게 그렇게 어려운 문제 아니구나 라는 생각이 들 겁니다. 그래서 이런 스타일의 문제 유형에 좀 익숙해질 필요가 있고요. 그래서 이 문제를 풀면서 좀 익숙해지면 좋겠습니다.